자, 알아차림의 내과. 자, 알아차림하면은 존재로부터 떨어질 수가 있다. 안고 달려갈 수가 있다. 마음 공간이라는 게 지난 시간 좀 어려웠는데, 이 가상의 공간이다, 그죠? 실제로 어떤 공간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상으로 마음 공간이라는 게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 누구나 다 마음을 갖고 있고, 그 마음이 어디엔가는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되잖아요, 그죠? 그 가상 공간을 마음 공간이라고 하자. 자, 그 가상 공간인 마음 공간은 뇌의 작용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다. 뇌의 액티비티, 활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다. 뇌의 활성이 있으면은 가상 마음 공간이라는 게 만들어진다. 고양이가 앞에 있는데 이 고양이가 내 마음 공간에 들어오려면은 고양이에 대한 그 이미지를 감지하는 센스하는 센서가 있어야 되고 눈이다 그죠? 센서가 뇌 활성을 불러일으키고 그 뇌 활성에 의해 가지고 내 마음 공간에 고양이가 떠오른다. 자, 이런 과정을 거친다 말이에요. 마음 공간에 떠오르는 이 고양이는 남은 모른다, 나만 아는 주관적으로 생성된 가상의 공간이다. 그 마음 공간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이것 설명하는 것보다가도, 이것도 넘어가고, 지난 시간에 다 설명했는데, 뇌과학으로 한번 보자. 이 마음 공간이라는 것이 이 뇌로 보면은 어떤가. 어쨌든 뇌 활성이라는 게 이 마음 공간이라는 것을 떠오르게 한다. 이 마음 공간이라는 건 사실은 없는 거다. 없는 건데 있는 것 같이 느껴지게 한다. 뭐가 이 뇌가. 뇌에는 뇌 활성밖에 없어. 뇌 활성이 있을 따름인데 나는 이 공간에 있는 것 같이 느낀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그 어떤 물체를 본다고 그러면은 그 물체에 대한 상이 일단 눈에 망막에 맺히고 그 망막에서부터 신호가 쭉 와서 1차 시각 피질로 오고 여기서부터 다시 쭉 측두엽 해마로 나아가 가지고 내 마음 공간에 상이 맺혀진다. 이 마음, 이게 결국 나의 마음 공간에 있는 거울이라. 앞에 있는 물체를 거울에다가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을. 마음의 뇌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체에 대한 상이 맺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 뇌가 마음 거울이 된다는 거지. 이 마음 거울로 인해 가지고 바깥에 있는 대상이 상이 생기는 거라. 마음 거울에 상이 맺히는 거지. 자, 이거 전체를 내 마음 공간이라고 보면은 여기에 마음 거울에 상이 이렇게 맺혔다고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고. 예, 이때 맺힌 거는 순수 이미지다. 이거는 순수 이미지다. 하는 거예요. 이거가 의근이라는 게 가서 마중을 나가주면은 눈의 아른말이 저게 무엇이다 하는 것이 생긴다. 사실은 저게 무엇이다라는 게 생기는 게 아니고, 의식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안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 앞에 저게 뭔 형체 같은 게 있네 하는 정도로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때 이 안식이라는 거는. 그렇게 생기는 안식을 그게 뭔지를 알려면은 대조 과정이 필요한데, 대조는 내가 갖고 있는 지식하고 대조해서, 그게 뭐다 하고 알면은, 그게 내 마음 공간에 상이 떠오른다. 저기 토끼가 있네, 고양이가 있네 하고 상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내 마음 공간에 이렇게 떠오르는 상은 의식에 들어온 이 상이라. 그전에는 이게 의식에 올라오지 않은 상이고, 그저 며칠 따름이라. 이렇게 마음 거울에 그냥 이렇게 며칠 따름이라. 이 맺힌 거가 뭔지 알려면은
의근이라는 게 가서 마중을 나가주고, 마중 나가주면은 안식이 되고, 이게 안식이 뭔지를 알아야 돼. 요건 의식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안 들어온 것도 아니고 하여 표현하기가 조금 곤란해. 예, 그저 저기에 형체가, 어떤 형체가 있다는 정도로 슬쩍 스쳐 지나가는 그런 정도로. 그게 뭔지를 알려면은 내가 갖고 있는 지식하고 대조해서 그게 뭐라고 안다. 알게 되면, 아, 저게 고양이가 있네 하고 이제 의식에 들어오면은, 그거는 의식이고, 내가 고양이를 본다고 아는 건 그 다음 단계다, 그죠? 한 차원 높은 거잖아. 그거는 알아차림이 하는 역할이다. 자, 어떤 감각 대상에서 대상이 감각기관에 의해 가지고 순수 이미지가 맺히고, 그것이 의식으로 올라오려면은 그것이 뭐라고 아는 대조 과정이 필요하다. 이 지식이 개입해줘야 된다. 대조해서, 아,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이 알게 된다. 그건 의식에 올라온 그런, 상이다. 그것이 이제 다시 또 기억으로 가는 거고. 이렇게 일어나는 전 과정을 지켜보는 마음 기능이 있는데 그것을 사띠라고 한다. 자, 예를 든 게 이제 이겁니다. 그죠? 이게 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제 한번 봤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뭔지 안다. 그죠? 이게 여기 달마시안이 있다는 걸 이제 한번 봤기 때문에 안다. 이제 나의 뇌 속에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보면은 달마시아는 걸 알고 이거를 보면은 소라는 거를 안다. 한번 봤다. 그죠? 그래서 기억이 달마시안이라는 게 알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보면은 아 이게 달마시안이구나 하고 알게 된다.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기억 창고에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달마시안 그 그림이 맺힌 거하고 대조해가지고 아 그게 달마시안이라는 거를 안다. 이 그림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도록. 나머지는 넘어갑니다. 이건 조금 더 구체적인 뇌과학인데 앞에 시야에 있는 거는 전부 점의 집합이다. 점의 집합. 흑백점, 칼라점, 점의 집합이다. 이 점의 집합이잖아, 전부. 전부 점이잖아, 그죠? 전부 점입니다. 망막에서는 이런 점이 인식이 된다는 거라. 망막에서는 점이 인식이 되고, 이게 1차 시각 피질에 가면은 점이 모여서 선이 된다. 점이 모여서 선을 이룬다. 1차, 여기에서는 선이 인식이 되는 거라. 여기에서는 이런 점들이 인식이 되고. 이게 이제 척두여빌로 해마로 오면서 더 복잡한 3차원 이미지가 만들어진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 아까 의근이라는 게 가서 마중을 나가줘야지 안식이 생긴다 그랬는데, 여기 황리단길인데, 황리단길에 여러 가지 대상이 동시에 망막에 맺히고, 이게 동시에 이렇게 신호가 이렇게 온다, 그죠? 여기 요런 그 표지석도 이렇게 올 거고, 여기 있는 애기도 이렇게 올 거고, 여기에 있는 뭐 이런 그 간판도 이렇게 올 거고, 동시에 쭉 온단 말이에요. 동시다발적으로. 근데 이거를 안, 이게, 이게 안식으로 이렇게 되려면은 의근이라는 게 마중을 나가줘야지, 요 신호에 마중을 나가줘야지 그 신호가 안식이 된다. 그래서 안식은 이게 안식이 됐다가 이게 안식이 됐다가 이게 안식이 됐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빨리빨리 안식을 만든단 말이에요. 의근이라는 게 그래서 마중을 나가주는 그런 기능이다. 마중을 나가줘야지 인식이 된다. 주의하는 거, 주의를 기울이는 거. 의견이라는 거는 주의를 기울이는 기능. 주의를 안 기울이면은 절대로 그게 우리 마음에 안 올라온다, 그죠? 주의를 안 기울이면은. 쭉 지나가다가도 놓치는 건 많잖아. 놓치는 건 많잖아요, 그죠? 주의가 다 안 갔기 때문에, 주의가 안 간 거는 놓친단 말이에요. 눈이 그리 가도 본 게 아니라, 주의를 안 주면은. 예. 내가 이렇게 휘둘렀는데 못 본 건 많지, 그죠? 주의가 간 것만 내가 본단 말이에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의근이 하는 역할이다. 어쨌든 그 과정을 지켜보는 알아차림이라는 기능이 있다는 거. 알아차림 신경망은 여기에 있고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다. 여기에 어디엔가는 알아차림이라는 신경망이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알아차림에 해당되는 신경망이 뇌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라. 기본 모드 신경망이 흩어져 있는 거는 이런 데고. 다른 부위다, 그죠? 기본 모드 신경망, 알아차림 신경망. 다른 부위잖아, 그죠? 각각 다른 부위들이 있다는 거.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뭐 이런데, 이 빨간 게 이게 기본 모드 신경망이고, 녹색 이게 의근에 해당되는 거고, 그래요. 노란색 이게 알아차림 신경망이고. 너무 어려운 거니까 이건 막 그런 게 있다는 것 정도로만 알고 넘어갑니다. 알아차림 신경망의 기능은 의근을 관리하는 기능이다. 좀 어렵다, 그죠? 의근은 지 맘대로 막 돌아가면서 주의를 기울이는 거라. 지 맘대로라 그러지만은 중요한 대로 돌아다니면서 주의를 기울인다, 그죠? 중요한 대로 돌아다니면서 주의를 기울이죠, 그죠? 의근이 아무 데나 가서 주의를 기울이는 게 아니고 중요한 데 가서 주의를 기울인다. 그러니까 의근은 지 마음대로 이렇게 본성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데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거라. 이거를 조절하는 게 알아차림이라. 알아차림이 의근은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알아차림, 야, 이거 보지 마 하면은 이것만 봐 하면은 이것만 보게 된단 말이에요. 알아차림이라는 기능은 의근을 조절하는 기능이다. 나머지는 넘어가고, 자, 넘어갑니다. 자, 의근에 잡히면은 의식이 되고, 의식을 알아차림하는 게 사띠다, 칠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거는 다음에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호흡 수행하는 게 호흡, 들숨, 날숨을 수행하는 거잖아, 그죠? 들숨, 날숨을 알아차림하는 겁니다. 어디다가 기준을 여기 두고, 코끝에다가 기준점을 딱 두고, 공기가 코끝으로 스치고 들어가는 들숨을 알아차림하고, 빠져나오는 날숨을 알아차림하고, 그래서, 공기가 코끝을 스치고 들어오면은, 아나 하고 이름 붙이고 알아차림하고, 코끝을 스치고 빠져나오면은, 아빠나 하면서 알아차림하고, 이름 붙이고, 하나, 아빠나, 하나, 아빠나 계속 그것만 하는 거다, 그죠? 그러다가 망상이 올라오면은 망상도 알아차림하고 망상하고 알아차림하고 다시 기준점인 코로 와서 아나, 아빠나 하고 소리가 쿵 하고 들리면은 그 소리를 들림하고 알아차림하고 다시 코로 돌아와서 하나, 아빠나, 하나, 아빠나 하고 통증이 오면은 아픈데 삿띠를 던지면서 아픔 하고 알아차림하고 다시 코로 돌아와서 기준점이 코니까 코로 돌아와서 들숨에 아나, 날숨에 아빠나 이걸 계속하는 거다, 그죠? 계속하는 거다. 알아차림을 계속하는 거는 그 삿띠 이거를 계속하는 거다, 그죠? 알아차림 신경망을 계속 활성시키는 거다. 그럼 알아차림이 강해지겠죠, 그죠? 알아차림을 계속하면은 망상은 잘 올라오지 않겠죠, 그죠? 알아차림에 계속 신경을 쓰면은, 알아차림을 계속하면은 그 훈련이 될수록 망상은 적게 또 올라온다. 망상 속에 번뇌가 있다 그랬어요. 망상은 DMN이 하는 거고, DMN 속에 번뇌가 있다 그래. 그래서 알아차림 명상을 계속하면은 DMN은 약해지고 번뇌는 약해지고 알아차림은 강해진다.
알아차림이 강해지면은 안 끄달려 간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안 끄달려 가는 마음이 된다. 망상은 줄어든다. 끄달려 가는 내는 마음은 약해지고. 그래서 마음이 변한다. 뇌가 변한다. 뇌 가소성이라고 그런다. 가소성은 변한다는 게 가소성이라는 뜻인데, 뇌의 가소성은 그 뇌를 자주 사용하면 강해지고,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진다. 삿띠를, 알아차림을 계속하면은 알아차림하는 마음이 강해지고, 망상을 자꾸 하면은 망상하는 마음이 강해지고, 망상을 자주 하지 않으면은 망상하는 마음이 약해진다. 망상하는 마음인 DMN에, 기본 모드 신경망에 번뇌가 있기 때문에 호흡 수행을 하면은 번뇌가 잦아들고, 따라서 번뇌가 잦아든다. 안 끄달려 가게 된다. 그렇습니다. 자, 이게는 알아차림하는 신경망, 인지조절 신경망이라고 했는데, 알아차리는 거는 뭐를 인지하는 거죠, 그죠? 내 마음을 인지하는 거잖아.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인지조절 신경망의 일부분이 알아차림 신경망이라. 그게 안 끄덕여가게 하는 거고, 이거는 끄덕여가게 하는 마음이고. 그래서 이 슬라이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왜 우리가 호흡 알아차림 명상 수행을 하느냐 하는 거를 여기가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호흡 명상을 한다는 거는 들숨, 날숨을 알아차림한다는 거야. 계속 기준점을 코끝에다 두고 코로 공기가 들어오는 들숨, 나가는 날숨을 알아차림한다. 계속 거기에 내 의식이 붙어 있으라고, 알아차림이 거기에 붙어 있으라고, 내 의식이 코끝에 있으라고 계속 알아차림이 그렇게 지시를 한단 말이야. 안 그러면은 의근이 지 맘대로 펄쩍펄쩍 뛰다니면서 망상도 잡아오고, 코끝이 아니라 뭐 다른 데 가가지고 이런 뭐 여러 가지도 이렇게 잡아오고, 이래 벌쩍벌쩍 뛰어다니는데, 삿띠라는 기능이, 알아차림이라는 기능이 의근한테, 야, 너 이래 펄쩍펄쩍 쫓아다니지 말고 호흡만 계속 잡아와 하고 지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삿띠 기능이다. 그렇게 지시를 하기 때문에 의근이 들숨을 잡아오고 날숨을 잡아오는데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삿띠 파워가 커지고 망상하는 DM에는 약해지고, 그죠? 삿띠가 의근한테 야, 너 호흡만 잡아와. 그렇게 함으로써 삿띠 파워가 커지고 망상하는 거는 약해진다. 번뇌가 약해진다. 그러니까 삿띠 파워가 커지면은 지혜가 커지는 게 자동적으로 커진다고 합니다. 지혜가 자동적으로 커지면은 해탈 열반으로 가게 되는 거고. 그게 나타내는 그림이 이 그림이라. 이 말모는 그림 어디 갔어? 이건 뭐? 여기야. 이 의근인데 앞에 이 오감이 있고, 그러니까 의근은 오감을 돌아가면서 지 마음대로, 그러니까 큰 대상, 중요한 대상을 잡아온단 말이에요. 얘는 원래 본성이 그래. 그냥 중요한 것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중요한 거 보다가 소리가 쿵 나면은 그쪽으로 주의가 가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중요한 거를 잡아오는 그런 본성이 있다. 그거를 아무거나 잡아오지 말고 수행에, 그러니까 깨달음으로 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만 좀 잡아와 하고 지시하는 게 사띠라. 그 하나의 예가 호흡 수행할 때 들숨 날숨만 잡아와 하는 거고. 이해가요? 사띠의 기능이라는 게. 의근은 우리가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어. 우리가 의근은 인위적으로 저기 중요한 게 있는데 저쪽으로 보는 순간 저 큰 건물 저게 뭐예요 저거? 선센터. 저쪽으로 보는 순간 선센터가 우리 주위가 그리 가죠, 그죠? 주위를 안 보낼 수가 없어. 의근이라는 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의근의 속성이라. 중요한 거를 우선적으로 주의를 보내는 거라. 근데 그거를 그 우선적인 큰 대상은 수행에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방해가 되는 것도 있잖아. 감각적 쾌락 같은 거는 수행에 방해가 되는 거라. 깨달음으로 가는데 방해가 되는 거. 그렇지만 아주 즐거운 거, 이런 거는 아주 맛있는 거, 이런 거는 의근이 가서 퍽 잡아온단 말이에요.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띠가. 그래 하지 말고 수행에 도움이 되는 것만 잡아와 하고 지시를 한다, 시킨다. 사띠라는 게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다. 사띠는 알아차림이고, 그거는 내가 알 수 있는 거니까, 그죠? 의식적으로 내가 알 수 있는 거니까. 의근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 하지만은 사띠는 알아차림 기능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떻다는 걸 내가 알아차릴 수가 있잖아. 그거는 내가 조절할 수가 있다면, 알아차림은. 내가 알아차림은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조절할 수 있는 알아차림을 이용해가지고, 야, 의근 너 이거 아무거나 잡아오지 말고 그 깨달음으로 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만 좀 잡아와. 이렇게 하는 거라. 호흡 수행할 때는 아무거나 잡아오지 말고 들숨 날숨만 잡아와 하고 사띠가 의근한테 그렇게 지시를 한다는 거라. 그러면은 의근이 들숨 날숨만 잡아온다. 그게 사띠가 약하면은 눈 깜빡할 사이에 망상이 막 올라오지, 그죠? 그 의근이 망상을 잡아온다는 거라. 망상이 의식으로 올라왔다는 거는 의근한테 잡히면 의식으로 올라오는 거잖아. 그건 알아요? 눈에 잡히면 안식이 되지, 그지? 대상이, 눈에, 안입이 설신하고, 색성양미촉법, 눈은 색을 잡아오지, 그죠? 눈이 색을 잡아오면 안식이 되고, 귀가 소리를 잡아오면은 이식이 되고, 귀의 아르마리가 되고, 이렇게 5가지가 있고, 마지막에 의근이 법경을 잡아오면 의식이 되잖아. 그래서 6가지 식이 생긴다고 부처님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의근한테 잡히면 의식으로 올라오는 거라. 그래서 아까 그 순수 이미지로 맺힌 그 상이 의근이 마중 나간다는 거는 의근이 잡아온다는 거고, 의근이 마중 나가서 잡아오면은 그 대상이 의식에 올라온단 말이에요. 의근이 그래서 의식으로 불러들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의근이다. 의근을 조절하는 게 알아차림 사띠다. 사띠는 내가 의식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뭐를 의식하는지 알아차리면 알잖아, 그죠? 그래서 나쁜 거를 잡아오는 거는 하지 말라고 의근을 조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호흡 수행할 때는 들숨, 날숨만 잡아와. 그게 알아차림 힘이 약하면은 그만 금세 망상을 잡아온단 말이에요. 망상은 항상 올라오려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거라. 의근한테 잡히면 의식이 올라오는 거고, 안 잡히면은 그냥 무의식에 남는 거고. 망상은 그 DMN의 활성이 망상이다 그랬다, 그죠? 기본 모드 신경. 이거는 신경망이기 때문에 계속 활성을 하고 있는 거라.
망상이라는 신경망이 DMN이 계속 이렇게 밑바탕에 활성하고 있어. 호흡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그거가 의근한테 잡히면은 망상이라는 게 내 의식 속으로 올라온단 말이야. 안 잡히면은 그냥 무의식에 남아있는 거고. 호흡하는 그 기간에도 마찬가지로 망상이라는 건 항상 올라오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거를 사띠가 호흡에만 신경을 써, 의근한테. 그러니까 호흡을 잡아오니까 망상이 없는 것 같지만은 밑에 항상 망상이라는 게 항상 올라오려고 보글보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띠 힘이 약해져 버리면은 의근 이놈을 잡아오려는 거야. 그러면 망상을 하게 되죠. 그죠? 망상 한참 한다고 또 그러면은. 한참 하다가, 내가 왜 망상하네 하고 망상함을 알아차리는 게 또 사띠지. 그죠? 그러면, 코로 가야지 하고 들숨날숨한다. 그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라. 처음에는 망상을 그렇게 많이 하고 호흡에 집중하는 것보다가 호흡 수행이 이게 단련이 되면은 망상이 잦아들고 호흡에 집중할 수가 있다. 이런. 그래서 호흡에 만약에 10분간 호흡 그 명상을 한다 그러면은 처음에 하면은 5분간 호흡에 못 붙어 있어요. 망상이 그만큼 많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100% 호흡에 붙어 있게 되는 그날까지 그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라. 그렇게 되면은 깨달음을 얻는 단계에 올라간다는 거지. 깨달음이라는 게 번뇌가 완전히 소멸된 거를 깨달음이라고 보면은 그, 어, 호, 어, 그 호흡 수행을 하면은 번뇌가 잦아든다 그랬잖아요. 그죠? 망상을 안 함으로써. 그게 극도로 잦아든 거가 번뇌가 없는 깨달음을 얻은 단계, 열반한 단계라고 보는 거지. 그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라. 몇십 년을 면벽 수행을 해도 안 되고 그렇잖아. 스님들이. 그거는 스님들이 하는 명상이고, 우리 일반인들은 막 그거는 막 꿈이고. 그저 호흡 수행을 호흡 명상을 할 수 있는 것만큼 해가지고 알아차림 파워를 키울 수 있는 만큼 키우는 그걸로서 만족을 해야 된다. 깨달음으로 가는 건 너무 힘들어. 물론 뭐 목표는 그거 세워놓으면 좋겠죠, 그죠? 이룰 수 없더라도 그게 세워놓는 건 좋아요. 지금 그게 못 이룬다고 해가지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래. 하여간 이 슬라이드 이런 거는 잘 이해하도록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요 사띠 요걸 가지고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조절이 안 돼요. 넘어가고 자, 이 상유타 니까야란 니까야가 초기 경전입니다. 부처님의 원음,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는 경전, 그거를 니까야, 초기 경전이라 그럽니다. 대승경전은 금강경이라든가 반야심경이라든가 천수경이라든가 이런 거는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죠, 그죠? 부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거는 뭐 누가 이렇게 지은 거고, 부처님의 말씀을 엮어 놓은 거를 니까야라고 합니다. 상유타, 마치마 니까야, 상유타 니까야, 앙구따라 니까야, 그 다음에 뭐 또 이렇게 4권, 5권이 있는데, 그 중에 상유타 니까야 48번, 경이라 그래야 되겠죠. 48번 경에 42번째,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바라문이라는 게 운나바 바라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운나마 바라문이 뭔지 알아요? 바라문이 부처님 시대 때 바라문, 브라만교를 믿는 사람, 브라만 그 제사장, 이걸 바라문이라 그러죠, 그죠? 브라만은 제사 지내는 계급이잖아, 카스트에서. 브라만이 그래서 제일 위에지, 그죠? 브라만, 그사스트리아, 그다음에 바이샤, 수드라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제일 위에 제사장들, 이 브라만인데, 브라만은
이 자기네들이 카스트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 카스트는 나의 자아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런 자아를 갖고 있다. 브라만은 자손 대대 브라만이고, 천민계급은 자손 대대 천민계급이다. 이렇게 딱 정해놓고 절대로 안 바뀐다고 하는 그런 철학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반기를 들고 일어난 그 부처님의 사문들이라 그래요. 사문, 브라만 사문, 사문이라 그래요. 사문 철학 중에 한 분이 부처님이지.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만인은 다 평등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거고, 노예로 태어났더라도 얼마든지 신분이 바뀔 수가 있다, 이런 개념을 가지신 분이고. 자, 그래서 브라만인데, 이 브라만 같은 말이 운나바라는 바라문이 이제 부처님한테 배우러 온 거라. 그래가지고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이렇게 하는데, 이 바라문이 묻습니다. 앞에 건 이제 빼버렸는데, 5가지 감각 기능은 어디에 의지합니까? 하고 이래 묻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바라문이요, 5가지 감각 기능은 각각 다른 대상과 각각 다른 영역을 가져서 서로 다른 대상과 영역을 경험하지 않는다. 눈은 보는 것만 하고, 귀는 듣는 것만 하고, 코는 냄새만 맡고 이렇게 한다는 거라. 각각 다른 영역을 가졌다 하는 거는, 코가 냄새를 경험하지 코가 맛을 절대로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라. 다른 대상과 영역을 경험하지 않는다. 5가지 감각 기능은 만호를 의지한다. 아까 말 몰고 가는 그림에서 얘기했죠, 그죠? 5가지, 말 5마리는 5가지 감각 기능이라고 생각하면은 의근이 그거를 관리한단 말이에요. 의지한다는 거는. 그러면 그거라고 또 묻습니다. 바라머니 곧다마 존자시여. 그러면은 의근은 마음이라고 표시해 놨는데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의근이라고 해야 돼. 의근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의근은 사띠를 의지한다. 그러니까 의근은 사띠의 관리를 받는단 말이에요. 곧다마 부처님이 이렇게 마음 공간에서 일어나는 거를 훤히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까 그 도표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마음 거울이 있고, 그러니까 순수 이미지가 맺히고, 그 다음에 상이 일어나고 하는 그 마음 공간을 여기에서 설명을 하는 거라, 부처님이. 이거를 보고, 이 경을 보고, 아까 그 마음 공간을 그리는 거라. 그게 어디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경을 보고 그 그림을 그렸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그래서 마음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오감을 불러들이는 5가지 감각 기능, 그 다음에 의근, 사띠, 그 다음에 해탈, 열반, 이게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걸 훤히 꿰뚫고 알고 있습니다. 조금 들고 나가면은, 곧다마 존자시여. 그러면 사띠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바라문이여, 사띠는 해탈의 관리를 받는다. 해탈도 하나의 마음 공간에 있는 어떤 마음 기능이라고 보는 거죠. 또 묻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그러면은 해탈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해탈은 열반을 의지한다. 열반의 관리를 받는다. 열반은 또 그 위에 있다는 거죠. 해탈보다 더 위에 열반이라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열반이라는 것이 해탈을 관리하고, 해탈은 사띠를 관리하고, 사띠는 의근을 관리하고, 의근은 5가지 감각 기능을 관리한다. 또 묻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그러면 열반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열반 후에 또 뭐가 있습니까? 묻는 거라. 바라문이여, 그대는 질문의 범위를 넘어서 버렸다. 한계를 잡지 못하는구나. 열반은
열반으로 귀결되고 완성된다. 열반 외에는 없다는 거라. 마음이. 열반이 최종 마지막에 마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그린 게 이거라. 5가지 감각 기능은 의근에 의지하고, 의근은 사티에 의지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다 안 그렸다마는. 이 운나바 바라문한테 붓다가 설명하는 그 상유타 니까야를 보고 이 붓다팔라 스님이 이거를 그렸어요. 거기에다가 내가 뭐 이런 내과학적인 거는 더 가미를 했다마는. 그래서 이 붓다팔라 스님이 대단하신 분이라. 참 희한한 사람이라. 이런 거를 어떻게 그 경을 읽고서 이거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었을까? 아마 이 지구상에 혼자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아.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해석을 못한. 참 대단한 분이죠. 그분이 이제 김해사티 아라마에 계시는 김해사티 아라마의 뭐 주지스미 스님이시고, 내가 거기에 나가서 이분한테 불교를 배운 지가 벌써 5년째 됐다는 거예요. 물론 마음에 대한 거는 내가 이제 내과학적으로는 내가 더 설명을 더 덧붙이지만은, 내가 가기 전에도 벌써 이렇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라. 이 지구상에 아마 혼자 이렇게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 이런 것들을 써놓은 책이 이런 책이라. 이게 2008년도, 7년도에 나온 책이라. 최근에는 이제 이 책을 썼고요. 그래서 이 그림이 이거라. 전옥은 이제 눈, 귀, 코, 혀가 바깥에 있고, 그게 눈의 아랫마리, 코의 아랫마리, 5가지 아랫마리, 이걸 전오식이라 그래요. 이거는 이제 의근에 의존하고, 의근은 사티에 의존하고, 사티는 해탈 열반에 의지한다. 이런 거. 그래서 의근부터 앞에 있는 거, 이거는 이제 전두엽의 그 인지조절신경망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인지조절신경망이라. 인지조절신경망이 층계층계로 돼가지고 있다. 계층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인지조절신경망의 제일 아래쪽에 의근이라는 게 있고, 그 위쪽에 사띠가 있고, 사띠 위에 해탈이 있고, 해탈 위에 열반이 있다. 층계층계, 계층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냥 이런 층계층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그냥 모식도로 그려본 거라. 이런 층계 중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층은 사띠 2층이다. 사띠를 한자로 념이라 그래요. 념, 행념. 걸어가는 마음층, 걸어가면서 알아차림하는 거, 행념. 앉아서 알아차림, 호흡, 행념, 그걸 좌념, 앉아서 하는 알아차림, 좌념, 행념, 좌념, 이렇게 하죠. 사띠를 념이라고 한자로는 써. 야, 이런 내용들은 그러니까 주옥 같은 내용들이라. 사실은 정말 이게 이제 뇌과학적으로 내 공간을 설명하고 수행이 뭐라는 것을 설명하고 내 구조가 어떻게 돼 있다는 걸 설명하는 게 이 슬라이드 안에 다 들어있거든. 정말 정말 값진 내용이다 말이야, 이 사람들아. 어? 여러분들이 정말 운이 좋은 사람들이라. 내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도 이렇게 설명한 사람 없어요. 있으면 한번 찾아와 봐. 지구상에 이렇게 설명한 사람 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거를 그 불자 교수회, 전국 불자 교수회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국 불자 연합회고, 하나는 지난 여름에 만들어진 교수붓다회입니다. 교수붓다회하고 불자교수연합회,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 들어가 봐요. 유튜브에 여러 가지 영상들이 많이 옵니다. 2군데 다 가서 내가 강의를 하는데,
이런 강의를 내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붓다 교수회, 교수붓다회에 가서 강의한 영상이 잘 올라와 있어요. 그런 거 한번 보도록 해요. 이런 거를 이제 알면은 뭐가 좋으냐? 뇌과학적으로 안다는 게 뭐가 좋으냐? 뇌과학적으로 전혀 몰라도 깨달은 사람이 많이 있었다. 그리고 뇌과학적으로 전혀 모르면서 지금도 명상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사람들하고 이걸 알고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나는 알면은 인내심이 생긴다. 그 명상의 효과를 더 확신할 수가 있다. 그래서 뇌과학적으로 아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하다 말고 그지부지 넘어가 붙여버려. 힘드니까. 명상 호흡 수행 한번 해봐요. 1시간 반 동안 앉아가지고 알아차림만 해봐요. 정말 힘듭니다. 재미없고. 물론 이제 자꾸 하면은 재미가 있어지는데, 처음에 하락하면 죽습니다, 사람. 그렇게 하다가 말고는 포기해버린단 말이지. 근데 그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게 만드는 힘이 이런 지식이라는 거라. 이걸 알고 나면은 이 효과를 확신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저력을 가질 수가 있다. 명상과 뇌과학을 배우는 큰 목적 중에 하나가 그거라는 거라. 이거를 모르고 명상을 가르치고 명상하는 거 하고 이런 밑바탕에 뇌에서 일어나는 거를 알고서 명상하고 명상을 지도하는 거하고는 천양지차다. 자, 중요한 게 이제 다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게 그 명상과 뇌과학의 꽃이에요. 나중에 후반기에도 합니다만 그거는 그냥 덧대는 걸 따름이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렵지만은 하나도 놓치지 말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마음 근육을 키우는 도구 하나쯤은 갖고 있자. 그건 알아차림 수행밖에 없어요, 사실은. 도구 하나쯤이라는 게. 물론 이제 여기서 하나쯤이라는 거는 불교 수행에 여러 가지 수행이 있다, 그죠? 불교 수행에 자비 수행도 있고, 그 공수행 같은 것도 있고, 수행 종류가 많지요. 그런 것 중에 이제 하나다 하는 게, 알아차림 수행을 꼭 하자. 그래서 내가 변한다 그랬는데, 그 변하는 거를 가소성이라 그랬다. 플라스티시티. 뇌를 브레인이니까 브레인 플라스티시티라도 해도 되고, 그냥 뉴럴 플라스티시티라고 해도 된다. 뇌가 역동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역동적이기 때문에 변한다. 신경세포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회로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쭉 어떤 축삭이라는 선이 가죠, 그죠? 나중에 우리가 신경세포 배울 때 축삭, 덴드라이트, 가지돌기 이런 거 배웁니다. 이게 쭉 간다. 왜 가느냐? 가서 회로 만들라고. 지금 여러분들 뇌에 이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로를 계속 만들고 있는 거라. 경험한다, 공부한다는 거는 그 정보에 대해 가지고 그 정보가 우리 뇌로 들어가서 그 정보에 대한 회로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라. 경험하는 거는 뇌의 회로를 만드는 과정이라. 그 회로가 만들어지면은 그게 그 기억으로 남는 거라. 기억으로 남았던 것이 그 회로가 없어지면은 망각이 되는 거고. 지금 회로를 수도 없이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건 가지돌기 하나가 이렇게 꿈틀꿈틀 변하는 건데, 여기 뭐 휙휙 간다, 그죠? 이렇게 축삭 돌기가 와가지고 이런 만나는 요 점이라 가시라 그래요, 가시. 요 가시.
가시. 이것도 꼼틀꼼틀하면서 크기도 변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모양새가 계속 바뀌어요. 예. 자, 이건 실제 어떤 사람의 뇌 절편입니다. 어떤 조각입니다. 이거 실제예요, 실제. 색깔을 이렇게 칠해놨지만은 어떤 사람의 뇌의 작은 부분을 실제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라.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넘어가고, 내가 이렇게 복잡하다. 여기까지 돌기가 있고, 돌기에 가시가 이렇게 나와 있고, 죽삭이 와서 만나고, 이런 게 정말 복잡하게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복잡합니다. 이 복잡한 거를 어떻게 서로 얽혔는지를 전체 다를 알아보자고 겁도 없이 달라들고 있어요, 지금. 워낙에 방대한 일이라 가지고 어떤 한 연구실이 못하고 세계 관심 있는 사람이 전체가 달라들어서 해보자 하고 인터넷으로 오픈해 놨어요. 그 사이트를 지금 안 적어 놨는데, 미국에 있는 한국계 미국인이라 그 사람이 주도가 돼가지고 하고 있어요. 이름이 성이야, 성뭐라. 성씨가 성이 있는 것도 처음 봐. 차원 나옵니다, 차원. 11차원으로 연결됐다 그랬는데, 점은 0차원이다, 그죠? 점은 0차원이고, 1차원이고, 면은 2차원이고, 입체가 되면 이제 3차원이 되죠. 이게 3차원이고, 자, 이게 4차원입니다. 4차원의 연결망이에요. You're watching this on a flat two-dimensional computer, or two, which is ninth dimension. 자, 5차원. 이게 5차원의 연결이고, 자, 이거를 또 더블 해가지고 연결하면은 6차원이, 이게 7차원으로 연결되는. 이게 8차원, 9차원 이렇게 해가 11차원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뇌가 서로 연결된 게. 상상을 못하는 복잡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 신경회로라는 게 그런 11차원의 공간에서 회로가 만들어지는 거라. 그 회로 자체가 그러니까 입체라는 거라, 입체. 그냥 이렇게 그리니까 뭐 단순한 것 같지만은 이건 단순하게 그냥 모식도로 그린 거고, 이거는 11차원에 펼쳐진, 그 공간에 펼쳐진 입체적인 회로단 말이에요. 그 회로에서 여러 가지 마음이 나온다. 상상을 못하는 구조입니다. 그 회로를 통해 가지고 전기가 흘러간다. 전기가 이렇게 흘러간다. 그 회로를 통해서 전기가 흘러간다. 활동 전기가. 회로에 전기가 흐른다는 게 이걸 얘기하는 거야. 11차원의 공간에 펼쳐진 그 회로망을 통해서 전기가 쫙쫙 퍼진단 말이에요. 그 작용에 의해서 마음이라는 게 만들어져 나온다. 정말 대단하죠, 그죠? 우리 뇌의 구조가, 기능이라는 게. 절대로 인위적으로 그런 거를 못 만들겠죠, 그죠?
11차원의 회로를 우리가 만들 수 있겠어요? 11차원 그리기도 힘든데. 절대로 그런 거는 못 만든다. 그래서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뇌를 모방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구조에서부터 기능이 나오기 때문에 구조가 없으면 기능이 안 나오거든, 그 기능이. 뇌가 하는 기능을 AI가 절대로 모방을 할 수가 없다는 거라. 왜? 그 구조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뭐 기능은, 어떤 기능은 AI가 훨씬 더 잘하는 기능도 있고, 뭐 그렇지만은, 어떤 다른 측면에서 내가 하는 일을 절대로 못 따라오는 그런 기능도 있다 하는, 같습니다. 그래서, 신경회로 자체로 보면은 신경회로, 신경가소성, 뇌가소성이고, 연접 자체가 변한단 말이에요. 신경세포 두 개가 만난 거를 연접이라 그랬다, 그죠? 이 연접 자체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한다. 그런 걸 연접가소성이라 그래요. 실제로 이건 실험한 겁니다. 가지돌기가 이렇게 커지죠, 그죠? 가지돌기가 커집니다. 가지돌기가 커진다는 것은 축삭하고 연결되는 요 매듭이 더 크게 단단해진다는 거라. 더 크게 단단해진다는 것은 그 회로가 더 강하게 연결된다는 거고. 넘어가고. 그래서, 마음은 신경회로의 활성에서 나오는 거고, 그 신경회로의 회로는 가소성에 있어가 변할 수 있는 거고, 그 내가 원하는 쪽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라. 그래서 내 마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다. 내가 자비심이 많은 마음을 만들고 싶으면은 자비 수행을 계속하면 자비심을 많이 잘 만드는 마음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믿죠, 그죠? 믿어지죠?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나쁜 쪽으로 경험을 하고, 자꾸, 뭐 도둑질을 예를 들면은, 처음에 도둑질 하기는 힘들지만, 도둑질 자꾸 해보면은, 도둑질 잘한단 말이에요. 뇌 마찬가지. 뇌 기능 마찬가지. 자꾸 하면은 그런 쪽으로 잘하는 뇌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어쨌든 마음을 하나에서부터 다른 마음으로 바꾸려면은 바꾸어주는 힘이 필요한데 저절로 바뀌는 건 아니고 명상이 하나의 힘이다 말이에요. 명상하는 것 자체가. 해야지 바뀌어진다. 그래서 마음도 하나의 공학이라, 공학. 뭐를 두들겨 가지고 바꾸는 거는 공학이잖아. 마음도 두들겨서 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공학으로 바꿀 수가 있다. 공학의 대상이 된다는 거는 물질이라는 거다, 그죠? 마음이 물질이라는 거라. 마음이 왜 물질이고, 신경회로라는 물질이라는 거라. 그 신경회로라는 물질을 우리가 바꿀 수가 있다는 거지. 어떻게 바꿔? 그런 마음을 자꾸 내므로써. 그래서 마음공학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 수행, 명상은 마음공학이다. 어떤 마음으로 다른 마음으로 바꾸는 마음공학이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바꿀 수가 있다. 근데 힘이 필요하다. 그 힘이 뭐냐? 알아차림이다. 알아차림을 계속하면은 이런 불선한 마음에서 선한 마음으로 바꿀 수가 있다. 극도로 좋게 바꿔진 게 해탈열반으로 간 마음이다. 일반적으로 깨끗하고 고요한 마음을 청안한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요하고 맑은 마음이다. 청안한 마음이다. 마음 운동이다. 수행은, 명상은 마음 운동이다. 뉴로빅스, 뇌 운동이다. 그래서 이런 그 수행을 함으로써 그 마음 운동을 하자, 뇌 운동을 하자, 마음의 생태를
바꾸는 운동을 하자. 우리 마음에 이것도 하나의 생태계라고 보면은 불선한 마음이 마음에 때가 있는 그런 마음들을 때를 벗긴 오염이 없는 그런 깨끗한 마음, 청정한 환경으로 바꾸자. 그런 개념으로 마음 생태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런 마음 생태 운동이 보면 사진이 작년에 2014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김해 사띠 아라마입니다.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해 사띠 아라마가 굉장히 어떤 이념적인 철학적인 면에서 앞서가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라. 내가 일반적인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빌고 하나 이런 불교를 믿지 않고 1시간이나 떨어진 김해 사띠 아라마에 가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철학적으로도 앞서가고 내용적으로도 부타팔라 스님이 불교를 이해를 하는데 정말 놀랍도록 불교를 잘 이해를 해요. 거기에 있는 도반이라 그러죠, 그죠? 같이 신도들 중에도 보면은 정말 놀랄 만큼 불교를 잘 이해하고 불교가 사회에 어떻게 공헌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마음생태 운동 여기 앞장서 가는 거죠. 이거는 알아차림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알아차림하는 기능이 요 앞에 전전두엽 에 있다 그랬죠, 그죠? 알아차림하는 게 전전두엽 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는 더 크게 넓혀보면은 뇌 전체에 커다랗게 G자 모양으로 퍼진 G자 모양으로, 이거를 이렇게 글자로 그려보면은 G자 모양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이 논문을 쓴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한 거라. 이렇게 G자 모양으로 뇌 전체에 퍼져 있는 이런 신경망을 이루고 있는 이 신경망의 일부라, 알아차림이. 여기 일부가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알아차림이라는 신경망이단 말이에요. 근데 전체 신경망은 일반지능신경망이라고 그래요. 이 일반지능신경망이 뭐 하는 거냐 하면은, 우리 지능이 좋다. 우리가 띨하다, 지능이 참 반짝반짝 좋다 하는 거는 어떤 아이디어나 생각을 빨리빨리 이렇게 의식에 떠올린다. 알아차림한다. 의식으로 불러들여온다. 그래서 똑똑하다는 게, 기미하다는 거하고 똑똑하다는 거하고 뭐가 다르노? 어떤 지식을 빨리 잘 떠올리는 사람을 똑똑하다고 그러죠, 그죠? 어떤 지식은 신경망으로 지식은 존재한다, 그죠? 그 신경망이 웅성웅성 하면서 활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항상 그렇게 웅성웅성 하면서 활성을 갖고 있어요. 망상이든 지식이든 신경회로라는 거는 뇌가 죽지 않은 한 신경회로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신경회로는 웅성웅성 하면서 활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한. 그 웅성웅성 하는 거를 빨리 캐치해가 잡아내는 그 사람이 똑똑하다는 사람이라, 머리가 좋다 그러고 IQ가 좋다는 사람. 그 잡아내는 게 뭐냐 하면은 이 G신경망이라, 그 일반지능신경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G자 모양으로 뇌에 이렇게 퍼져 있으면서 전전두엽을 포함해가 이렇게 퍼져 있다는 거지. 이렇게 퍼져 있다는 거지. 여기에 잡힌다는 거라. 이 아래에 있는 이쪽 이런 이게 이제 일반지능신경망이면은 여기에 어떤 식으로든 뇌 활성이 일어나가 올라오면은 여기에 잡히면은 그게 의식에 올라오는 거다. 알아차림이 되는 거다. 알아차림이 의근이라는 게 여기에 어쨌든 있고 그 의근한테 잡히면 의식이 되고 그게 알아차림으로 되는 단계로 올라온다. 좀 어렵죠, 그죠? 어쨌든 뇌의 활성을 잡아내는 그 중에 이제 제일 꼭대기층에 있는 거, 이거를 일반지능신경망이라고 한다.
우리 뇌의 기능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그죠? 뇌의 어떤 그 부위에 따라 가지고 뭐를 여기 보면은 뇌 기능이 언어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수학, 지능, 논리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운동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음악, 공간, 자연 이게 파스텔르 같은 사람은 파스텔르 잔에 파브르 같은 사람은 자연 지능이 높은 사람이고 뭐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도 지능이고 각각의 여러 가지 지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여기다 이렇게 표시해 놨는 거라. 우리 뇌라는 거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부위들이 따로따로 있고 그 부위들을 총괄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이 지신경망이다. 이게 발달을 잘 한 사람을 우리가 똑똑하다고 그런다. 그래서 IQ가 좋은 사람이라고 그런다. 이 신경망을 일반지능 신경망이라고 이름 붙인 거라. 그래서 이 신경망이 우리 뇌의 제일 첨단 부위에 있으면서 잘 발달해가지고 그 아래에서 일어나는 이런 기능들을 잘 잡아서 의식으로 불러오면은 그 사람이 머리가 좋다, 똑똑하다, 일반 지능이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라. 그게 사티신경망이 그 신경망 중에 일부다. 의근도 물론 그 신경망 중에 약간 아래쪽에 있는 신경망이고. 따라오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 알아차림을 하면은, 알아차림은 이제 앞에 있는 요 부분이라 그랬는데, 알아차림을 계속 한다는 거는 결국 이 지신경망을 계속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거라, 사실은. 앞에 부분만 활성되는 게 아니고, 이 지신경망은 서로 이렇게 연결된 커다란 신경망이니까, 그 신경망 중에 앞에 어떤 부분,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부분이 활성되면은, 사실은 그 지신경망 전체가 활성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지신경망 전체가 계속 활성을 갖는다는 거지. 즉, 머리가 좋아진다. 명상 수행하면 머리 좋아지죠, 그죠? 인지 기능 발달하고, 나중에 이제 이런 거는 덧붙이는 지식을 우리가 할 때, 그때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보는데, 알아차림 명상을 하면 머리 좋아집니다. 치매 안 걸리고, 인지 기능 좋아지고, 예, 그래요. 그게 다 이런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런 게 밑바탕에 깔려 있어가지고 알아차림하면은 지신경망이 활성을 하게 되고 지신경망을 자꾸 활성시키면은 이 전체적인 인지 일반 지능 기능망이 좋아져가지고 기능이 좋아져서 머리가 좋아진다. 이건 막 빨리 하고 끝냅시다. 명상 수행을, 알아차림 수행을 하면은, 우리 아라마에 있는 버부의 명상 중에 있는 사진을 찍은 건데, 뇌파를 찍은 겁니다. 낮은 뇌파, 델타 뇌파, 세타 뇌파, 알파 뇌파, 베타 뇌파인데, 그 중에 낮은 베타, 높은 베타 쪽으로 굉장히 활성이 강하죠. 그죠? 베타는 굉장히 활성이 강한 뇌파거든요. 특히 가 쪽으로, 제 뇌의 이쪽에 전두엽을 포함해가 가 쪽으로, 이쪽으로 강하죠. 그죠? 그 코가 앞에 있잖아요. 이쪽으로. 여기가 인지 조절하는 기능이라서, 사띠 알아차림하는 부위단 말이에요. 알아차림을 계속 하니까, 여기가 굉장히 강해지는 거라, 뇌활성이. 분명히 내가 변하는 게 금방 여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잖아. 이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아마 교수님 너도 많이 이쪽으로 따라갔을 거야. 이분은 나보다가도 훨씬 더 오랫동안 더 열심히 사띠 수행을 한 사람이고. 다음에, 이거는 어떤 스님의 명상입니다. 사띠 수행한 스님이 아니고, 사마타 수행을 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내가 오히려 조용해지는 쪽으로, 낮은 이 아래쪽으로, 뇌파가 약한 뇌파 쪽으로가 더 발달하지. 사마타 수행이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수행이거든요. 마음이 고요하다는 거는 뇌 활성이 조용하다는 거고, 그래서 조용한 뇌, 델타파, 시타파 이쪽으로가 더 강해지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쪽으로 뇌를 훈련시켰느냐에 따라 가지고 가는 방향이, 변하는 방향이 달라진다. 자,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하면은 뇌가 바뀌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알아차림 명상을 하니까 이쪽 인지 조절한 이쪽 부분이 발달을 하고, 그냥 사마타 수행을 하니까 고요한 쪽으로 발달을 하고, 분명히 변한다. 뇌 가소성 때문에. 그래서 신념을 갖고 수행을, 명상을 하라. 이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요 해부학적인 그런 용어입니다. 로스트랄이라는 게 코 쪽이라는 겁니다. 앞쪽 코 쪽이고, 코달 꼬리 쪽. 그러니까 이게 꼬리 쪽이고, 앞쪽이죠. 그죠? 이렇게 보면은 밑으로가 꼬리 쪽이고, 앞쪽이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이게 앞쪽이고, 꼬리 쪽이고, 등 쪽이고, 배 쪽이고, 등 쪽이고, 배 쪽이고, 등 쪽이고, 배 쪽이고, 등 쪽이고, 배 쪽이고. 여기가 눈이 이쪽에 있거든요. 앞쪽이고, 꼬리 쪽이고. 반 갈랐을 때 여기가 안쪽이고, 가쪽이고, 안쪽이고, 가쪽이고, 안쪽이고, 가쪽이고, 앞쪽이고, 뒤쪽이고, 앞쪽이고, 코 쪽이고, 꼬리 쪽이고. 이런 해부학적인 용어를 좀 알아놓으면은, 뇌 그림이나 이런 거 볼 때 조금 이해가 빨라요. 이런 거 정도는 알아놓으면 좋죠. 자, 오늘,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 해가지고, 정말 중요한, 이 강좌의 안고 부분을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2번 반복을 했고, 나머지 부분들은 나가 알면은 좋고, 몰라도 상관없고, 알면은 뭐 훨씬 더 좋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어집니다.